자, 지금부터 엑셀 꿀팁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요구사항 추적부에 추적 정보를 저희가 비교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샘플로 요구사항 추적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요구사항명 아이디, 그리고 화면 아이디, 화면명, 요렇게 이게 일단 정리된 샘플입니다. 자, 그럼 요구사항 추적표의 화면 아이디하고 화면 설계서, 화면 목록에 있는 아이디하고 대사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목록을 보니 화면명과 화면 아이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여기서 이제 화면 아이디를 추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대로 한번 아이디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화면 아이디가 끝에 이렇게 배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해 오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자릿수를 체크해 봤는데요, 14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부터 14자리만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열고 닫고까지 잘 추출이 됐죠. 나머지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봤을 때 아이디만 잘 추출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가공 작업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가공 작업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로를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바꾸기 기능을 통해서 우선은 가로 열고부터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 보시면은 네, 가로 열고 가로 제거가 됐고요. 가로 닫기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이디만 이제 잘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요구사항 추적표하고 대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쓴 함수가 아마 vlookup 함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화면 추적표에는 요구사항 추적표에 있는 화면 아이디랑 vlookup을 통해서 한번 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은 뭐 이렇게 사용했죠. 네, 요 아이디를 어디에서 요구사항 추적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겠다. 정확한 게 일치하는 것을 갖고 오겠다. 네, 이렇게 써주면은 대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값을 갖고 오게 되는데, 지금 대상이 있다라고 해서 값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것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봤더니 이 뒤에 두 값이 요구사항 추적표에 지금 없기 때문에 NA로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저희의 이제 방법이죠. 요구사항 화면 아이디를 첫 번째로 추출해서 추출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vlookup을 통해서 대사 작업을 했더니 서로 매핑이 안 되는 것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에 담을 때 누락 여부 그런 부분을 보고서에 정리해서 아마 담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함수도 잘 사용하시고 vlookup도 잘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팁이냐? 자, 이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작업들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처럼 여기서 아이디만 일단 추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값이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을 한번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수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단축키를 눌렀는데요. 단축키 한 번에 어떤 함수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사항 아이디만
추출해 오는 제가 마법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자동 채우기 아니고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빠른 채우기는 기존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그 패턴에 해당되는 값을 추출해 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능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기 채우기 부분에 맨 끝에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출력할 몇 가지 예제를 입력하고 채워 넣을 열에 활성화하는 셀을 유지하세요. 출력할 몇 가지 예제를 입력하고 빠른 채우기를 실행하면 이렇게 추출해 온다는 것이죠. 빠른 채우기 기능, 이 기능은 2013 버전부터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채우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마 매력에 푹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화면명만 한번 추출해 볼까요? 자, 화면명도 가운데가 화면명이죠. 자, 화면명도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단축키, 빠른 채우기 단축키, 그러니까 컨트롤 E입니다. 컨트롤 E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E를 눌렀더니 마법과 같이 앞에 숫자 제외하고 뒤에 I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또 추출해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 굉장히 또 대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기능들을, 그리고 뭐 그동안 복잡하게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처리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채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제에서 영문 이름만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이름을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런 다음에 빠른 채우기를 하게 되면 영문 이름만 출력해 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마법도 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킹 처리도, 기존의 마스킹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썼어야 되는데 중간 번호를 한번 마스킹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표 3개를 하고 8179. 그리고 빠른 채우기 컨트롤 E를 눌렀더니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학습을 해서 나머지 패턴도 이와 동일하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 부서 같은 경우에는 희망 부서를 이번에 한번 머지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머지 할 때는 뭐 엔드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빠른 채우기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부, 총무부 하고 빠른 채우기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희망부서 3이 안 나왔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학습을 한 번 더 시키시면 됩니다. 총무부 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 다음 줄부터는 자동적으로 학습된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도 마스킹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마스킹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땡민. 그리고 컨트롤 E 했더니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대로 마스킹 처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빠른 채우기 기능은 굉장히 저희 업무의 생산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빠른 채우기 이 기능만 한 가지라도 갖고 가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늘 좋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VLOOKUP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VLOOKUP보다 더 강력한 기능, XLOOKUP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XLOOKUP을 한번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VLOOKUP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VLOOKUP. 네, VLOOKUP. 그리고 검색할 값, 네, APP003. 네, 이라는 값을 네, 이 범위에서 갖고 오고 싶은데, 자, 요금을 갖고 오려고 했더니 이 기준보다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VLOOKUP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이었죠. 자, 이 VLOOKUP의 단점을 커버한 함수가 XLOOKUP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LOOKUP. 네, 검색할 값, 그리고 검색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갖고 오냐? 자, 갖고 올 열을 네, 이렇게 네,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갖고 올 값이 없다 라고 하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출력할 것이냐 라고 라는 이제 인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서 없음. 네,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만 갖고 와라 라고 해주시면 네, 이렇게 값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요게 이제 XLOOKUP, 기존의 VLOOKUP의 단점을 보완한 XLOOKUP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XLOOKUP을 사용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위의 값들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P002에 해당되는 값들을 한번 전체에 다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일, 이름, 서비스 내용, 요금. 네, 이렇게까지 한번 갖고 와 볼 건데요. XLOOKUP 한번 써보겠습니다. XLOOKUP. 검색할 값. 그 다음에 이 값이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을 찾았다고 하면, 반환할 범위를 예,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출력할래? 없음이라고 출력 네,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일 경우에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면 네, 반환되는 값이 어떤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반환돼서 값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XLOOKUP은 한 값만, 한 셀 있는 값만 갖고 올 수 있었는 반면에 XLOOKUP은 이렇게 범위로 변환돼서 값을 갖고 올 수 있고, 또 XLOOKUP은 앞에 있는 값까지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도 2013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니 기존의 VLOOKUP보다는 더 기능이 강한 XLOOKUP을 또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른 채우기하고 XLOOKUP 이 두 가지만 얻어 가셔도 굉장히 성공적인 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